1번 문항을 보면은 이제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걸 골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설명이란 단어가 독서형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 글의 구조라든지, 글의 구조를 물어보죠. 그래서 전체 내용 떠올리기라는 전략을 사용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체 내용 떠올리기라는 전략을 쓰면은 쉽게 우리가 적용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 2번 문항 한번 보시면 윗글을 이해한 내용이라고 그랬죠. 적절한 거. 그래서 맞는 말을 찾아라 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느 문단에 언급되어 있느냐. 숨그림 찾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2번 문항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항이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제 3번 문항 한번 보시면, 자, 가를 바탕으로 보기의 상황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게 무엇이냐라고 되어 있고, 숫자가 딱 보이고 적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를 보기에다가 이렇게 적용을 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숫자가 보이기 때문에 얘는 마지막에 풀어야 하는 문항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간을 투자하시면 안 돼요. 자, 그다음에 4번 문항 보면 윗글에 이제 고지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그래서 고지의무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와 있느냐라고 봤을 때 네 번째 문단의 첫째 줄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4문단 첫째 줄에 고지의무가 나와 있고, 그래서 얘가 네 번째 문단이 근거가 되겠구나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쉽게 우리가 또 찾아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3번 문항만 안 건드리면 일단은 지금 1번, 2번, 4번 문항은 쉽게 풀 수가 있는데 3번 문항 건드리게 되면 4번 문항 힘들어져요. 오케이? 왜냐면 이제 여기에다가 3번에다가 여러분 인지 능력을 다 쓰고 나면은 이제 완전히 집중력이 흐트러집니다.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쉬운 문항도 정보를 막 놓치기 시작해요. 내가. 그러니까 어렵다라고 생각되는 문항은 반드시 뒤로 넘겨라 라고 말씀을 또 한번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5번 문항. 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사례를 검토한 내용으로 적절한 게 무엇이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윗글의 내용을 보기에다가 이렇게 적용을 해보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3번 문항도 적용인데 지금 5번 문항도 적용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아마 5번 문항은 쉽게 풀릴 거예요. 3번 문항에다가 숫자까지 던져놨기 때문에 5번 문항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적용을 할 수가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6번 문항은 A부터 E를 사용하여 만든 문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의어라든지 문형정보 이런 것들을 등을 이용을 해가지고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읽으면서 동시에 풀어내는 것이 좋다라는 건데, 연습을 하지 않으면 동시에 읽어내기가 동시에 풀기가 좀 힘들긴 해요. 자, 이제 첫 번째 문단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보험은 이제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같은 위험을 보유한 다수인이 위험 공동체를 형성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사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받는 제도이다. 보험 상품을 구입한 사람은 장래의 우연한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비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같은 위험을 보유한 다수인이 위험 공동체를 형성을 해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사고가 발생을 하면 보험금을 지급받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연한 사고로 인해서 경제적 손실에 대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보험금 지급은 사고 발생이라는 우연적 조건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처럼 보험은 조건의 실현 여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재원이나 서비스가 달라지는 조건부 상품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은 보험에 대한 개념, 그리고 경제적 손실에 대비할 수 있다는 목적, 그 다음에 조건의 실현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조건부 상품이라는 세 가지 정보를 던져 주었네요. 두 번째 문단. 자, 이제 가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3번 문항하고 관련된 아이고, 자, 위험 공동체 구성원이 납부하는 보험료와 지급받는 보험금은 그 위험 공동체의 사고 발생 확률을 근거로 산정된다. 그래서 보험료와 보험금은 사고 발생 확률을 근거로 산정이 된대요.
특정 사고가 발생한 확률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동안 발생된 사고를 바탕으로 그 확률을 예측한다면 관찰 대상이 많아짐에 따라 실제 사고 발생 확률에 근접하게 된다. 본래 보험가입의 목적은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받는 데 있으므로 위험공동체 구성원은 자신 속한 위험공동체 위험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공정할 것이다. 자, 그래서 보험가입의 목적은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손실을 보상받는 데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 위험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공정하다. 따라서 결론 도출하죠. 공정한 보험에서는 이제 공정한 보험이 핵심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구성원 각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이 보험료와 그가 지급받을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이 일치해야 되며, 자, 그래서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이 일치해야 된다. 구성원 전체 보험료 총액과 보험금 총액이 일치해야 된다. 그래서 보험료 총액과 보험금 총액이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은 사고 발생 확률에 사고 발생 시 수령할 보험금을 곱한 값이다. 그래서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 다시 한번 정리를 하죠. 사고가 발생할 확률에 사고 발생 수령할 보험금을 곱한 값이다 라는 거. 자,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의 비율을 보험료율이라고 하는데, 자, 그래서 보험료 나누기 보험금, 이거를 이제 보험료율이라고 부르는 거죠. 보험률이 사고 발생 확률보다 높으면 구성원 전체 보험료 총액이 보험금 총액보다 더 많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구성원 전체 보험료 총액이 보험금 총액보다 더 적게 된다. 따라서 공정한 보험에서는 따라서 보험료율과 사고 발생 확률이 같아야 한다는 거야. 자, 지금 여기서 두 번째 문단에서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 결국에는 공정한 보험입니다. 공정한 보험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보험료와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이 같아야 된다. 두 번째, 보험료 총액과 보험금 총액이 같아야 한다. 자, 그리고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 요 위에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얘는 사고 발생 확률에 보험금을 곱한 값이다. 즉, 보험료는 사고 발생 확률의 보험금 곱한 값하고 같아야 되겠죠. 보험금의 기대값이 일치해야 되니까. 자, 그리고 보험료율이라는 걸 설명했고, 이 보험료율은 사고 발생 확률하고 같아야 된다. 자, 결국에 보험료는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 즉 사고 발생 확률과 보험금을 곱한 값에 해당하게 되고, 사고 발생 확률은 보험료율과 같아야 된다라는 거를 지금 설명을 한 겁니다. 이거를 이용해서 3번 문항을 풀어내라 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단으로 가서, 자, 물론 현실에서는 현실 보험사는 영업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보험료에 반영하기 때문에 공정한 보험이 적용되기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원리를 바탕으로 보험료와 보험금을 상정한다. 자, 그런데 자, 이제 뭔가 내용이 바뀌어요. 보험 가입자들이 자신이 가진 위험의 정도에 대해 진실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 한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 개개인이 가진 위험의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거기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책정하기 어렵다. 자, 그래서 지금 보험 가입자들이 위험의 정도에 대해 진실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으면 보험사는 그 보험료를 책정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 정확히 보험료를 책정하기가 어렵다. 자, 이러한 이유로 사고 발생 확률이 비슷하다고 예상되는 사람들로 구성된 어떤 위험 공동체에 사고 발생 확률이 더 높은 사람들이 동일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진입하게 되면 그 위험 공동체의 사고 발생 빈도가 높아져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총액이 증가한다. 즉, 사고 발생 확률이 더 높은 사람들이 진입을 하게 되면 보험금의 총액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왜? 사고 발생 빈도가 높아지니까. 그러면 이 보험사는 보존하기 위해서 보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결국 자신의 위험 정도에 상응하는 보험료보다 더 높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자, 결국에는 더 높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이 생기는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문제는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비롯되는데, 그 문제는 바로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이다라는 거. 자, 보험가입자의 위험 정도에 대한 정보는 보험가입자가 보험사보다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사는 보험가입자의 감춰진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이 보험가입자의 위험 정도는 보험가입자가 더 많이 알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보험사는 그 보험가입자의 감춰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숨길 수가 있으니까. 자, 세 번째 문단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 결국에 보험가입자들이 진실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으면 정확한 보험료를 책정하기가 어려워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거죠. 사고 발생 확률이 더 높은 사람들이 진입하게 되면. 자, 이 문제는 바로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이다. 즉, 보험 가입자가 더 많이 알고 있다. 그래서 보험사는 그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해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문단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이제 상법을 이야기하고요. 이제 고지 의무는 이제 시험 문제 또 물어보는 아이죠. 이 고지 의무 4번 문항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이러한 수단이 법적으로 구현된 제도이다. 보험계약은 보험가입자와 가입자의 청약과 보험사의 승낙으로 성립된다. 그래서 이제 보험계약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보험가입자의 청약, 보험사의 승낙. 자, 보험가입자는 반드시라고 이야기했어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중요한 사항을 알려야 하고 다르게 진술해서는 안 된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항이 무엇이냐라고 다시 한번 설명하죠. 보험사가 보험가입자의 청약에 대한 승낙을 결정하거나 차등적인 보험료를 책정하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결론 도취합니다. 고지 의무는 결과적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위험 정도에 상응하는 보험료보다 더 높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거나 이를 이유로 아예 보험에 가입할 동기를 상실하게 되는 것을 방지한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더 높은 보험료를 납부하거나 보험에 가입할 동기를 상실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 문단에서는 핵심어가 고지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계약하기 전에 중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문제점을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다섯 번째 문단. 네? 보험에 가입할 동기를 상실하게 되는 걸 방지하는 건 어떻게 상실한다? 내가 보험료를 납부를 했는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되면 보험 가입한 걸 포기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야. 보험 가입. 자, 이제 다섯 번째 문단으로 한번 가서 보험계약 체결 전. 자, 체결 전이에요. 보험 가입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리면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겁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 우리 상법에서는 보험사에게 계약 해지권을 준다라는 거죠. 보험사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이나 이후에 상관이 없어요. 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해지권 행사는 보험사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가능합니다. 보험사가 그냥 끝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해지를 하게 되면, 이제 해지가 됐죠. 해지를 하게 되면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어요. 자, 만약 이미 보험금을 지급을 했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법에서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위반한 자에게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자, 일반적인 법이에요. 일반적인 이 법에서는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의무를 이행을 강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데, 이거와 달리 보험가입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보험사가 해지권만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험사의 계약 해지권이 제한되는 경우다. 자, 두 번째, 보험사의 계약 해지권이 제한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죠. 자, 계약 당시에 보험사가, 이제 계약 당시입니다.
당시에 이 보험사가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알지 못한 경우, 즉 보험사의 실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보험가입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했어도 해지권은 배제가 됩니다. 해지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거. 보험사 니들이 잘못했잖아 라는 거예요. 자, 이는 보험가입자의 잘못보다 보험사의 잘못에 더 책임을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보험사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도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는데, 자, 그래서 지금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도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는 양자의 법률 관계를 신속히 확정함으로써 보험가입자가 불안정한 법적 상태에 장기간 놓여 있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보험 가입자, 이 가입자가 불안정한 법적 상태에 있는 것을 방지하려는 거예요. 그러나 또 문제가 있어.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 중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보험사고와 인과관계가 없을 때에는,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을 했어요. 그런데 보험사고와 인과관계가 없어요. 그럼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이때에도 해지권은 행사할 수 있다. 자, 보험금은 지급해야 되지만 이제 해지를 시켜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5번째 문단 좀 길게 나왔죠. 자, 여기서는 결국엔 뭐냐면 그 중요한 사항, 이 중요한 사항을 보험 가입자가 위반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지권 상관없이, 이전이나 이후와 상관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가능하다라는 거. 자, 두 번째는 그 해지권이 제한이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 이거는 보험사의 잘못이 더 컸을 때, 보험사가 알았거나 그 다음에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사의 책임을 둬서 그 제한을 둔다라는 거. 그 다음에 기간에도 제한을 둔다라는 거. 그 다음에 보험사고와 인과관계 없을 때는 보험금은 지급한다라는 거. 다만 해지권은 행사할 수 있어요 라고 5번째 문단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마지막 6번째 문단. 보험에서 고지 의무는 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의 특성을 검증함으로써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료가 부당하게 전가되는 것을 막는 기능을 한다. 이로써 사고 위험에 따른 경제적 손실에 대비하고자 하는 보험 본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1번 문항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결국 이제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간단하게 머릿속에 떠올려 있죠. 그래서 보험이고, 두 번째 문단이 공정한 보험,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이 그 정보의 비대칭성에 의해서 그 정보를 파악해야 된다라는 거에서, 네 번째 문단에 그래서 고지 의무가 나오게 되고, 5번째 문단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결국에는 3번 보면 공정한 보험의 경제학적 원리, 보험의 목적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는 법적 의무, 즉 고지 의무와 그 다음에 공정한 보험의 경제학적 원리, 두 번째 문단이죠. 그렇죠? 두 번째 문단과 그 다음에 법적 의무가 네 번째 문단 이후에 나와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적절하다,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번 문항. 내용일치 문항이죠. 4번 보면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사람이에요. 중요한 사항을 근거로 보험사는 보험 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 자, 이거는 이제 네 번째 문단의 첫째 줄과 둘째 줄. 4문단의 첫째 줄과 둘째 줄에서 고지 의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보험사의 청약과, 그러니까 보험가입자의 청약, 보험사의 승낙으로 성립이 되는 거고, 결국에 이 고지 의무, 중요한 사항을 그 알리지 않게 되면 해지권이 부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 3번 일단 패스하고 갑니다. 4번 문항. 고지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네 번째 문단에 있었죠. 고지 의무를 위반한 보험가입자가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근거가 된다, 이렇게 했는데, 위반한 놈이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하는, 이거는 적반하장이 되죠. 그렇죠? 방귀 낀 놈이 성을 내는 거야. 자,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5번째 문단에 일반적인 법에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과 달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다섯 번째 문단의 여섯째 줄과 일곱째 줄, 5문단에 여섯째 줄과 일곱째 줄에서도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보험가입자가 적반하장한 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럼 보험을 엄청 가입할 거 아닙니까? 그쵸? 보험 엄청 가입하고 나는 고지의무 안 지켰는데 너 손해배상해. 이거 좀 이상하잖아. 그쵸? 그래서 안 된다. 자, 그 다음 이제 5번 문항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검토해봤어요. 보기 한번 봅시다. 보험사가 갑이에요. 보험가입자가 을이고, 자, 보험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근데 보험가입자 을이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요. 그래서 해지권을 쓰는 기간 내에 반환을 청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 우리가 그 다섯 번째 문단에서, 그쵸? 이거 이제 5문단을 이용을 해야 되겠네. 5문단에서 보험사가 만약에 문제를 갖고 있으면 보험금 지급해야 됩니다. 그쵸? 보험사가 실수를 했거나 알지 못했거나 아니면은 알고 있었거나, 그쵸? 이러면은 지급은 어쨌든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해지권을 발동시킬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사고와 그 밑에서 다섯 번째 문단에서 밑에서 둘째 줄에 보시면 보험사과 인과관계가 없을 때는 또 보험금 지급해야 돼요. 인과관계가 없을 때. 자, 그래서 4번 보니까 을이 고지하지 않은 중요한 사항이 보험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면 보험금은 돌려받을 수가 없죠. 지급해야 한다라는 거. 그래서 다섯 번째 문단의 밑에서 둘째 줄, 즉 11, 12, 13, 14, 15, 그쵸? 14째 줄과 15째 줄 밑에서 둘째 줄에서 돌려받을 수가 없다. 지급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항.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래서 정답이 1번으로 나와 있는 A 부분 보면 우연한 사고로 인한 경제손 대비할 수 있다. 이거는 준비의 의미죠. 준비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런데 6번에서의 대비는 대조죠. 잠깐만. 준비죠. 아니다. 지난해 이익과 손실을 대비해. 이거는 그 대비한다는 건 비교한다는 의미죠. 그렇죠? 그런데 A에서는 뭐였어요? 준비의 의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대비는 동음 이의어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1번이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3번 문항을 접근을 할 건데 한번 봅시다. 자, 사고 발생 확률이 각각 0.1과 0.2로 고정되어 있는 위험 공동체 A와 B가 있다. A와 B에 모두 공정한 보험이 항상 적용된다고 할 때 보험료와 사고 발생 시 받는 보험금을 산정하려고 한다. 단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자, 동일한 위험 공동체의 구성원들끼리는요, 보험료가 같고 보험금이 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모두 납부했다라는 거. 즉 A 공동체의 보험료는 같고 B 공동체의 보험료가 같다라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럼 A하고 B는 사고 발생 확률이 다르니까 보험료와 보험금이 달라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까 우리가 이제 그 두 번째 문단에서 나온 걸 정리해 보면 보험료는 뭐와 같아야 된다? 기대값, 그렇죠?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과 같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리고 이 보험금에 대한 이 기대값은 뭐라고 이야기되냐면 사고 발생 확률에다가 곱하기 보험금을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보험금을 곱한 값이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한 게 이제 보험료율이 지금 보면은 보험료에 대한 보험금의 비율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의 비율. 자, 그래서 나누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보험료율과 사고 발생 확률이 같아야 한다라고 그랬어요, 마지막에. 그쵸? 자, 그러면 이제 A하고 B하고 보니까, 자, A의 사고 발생 확률이 0.1, B의 사고 발생 확률이 0.2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사고 발생 확률이 달라요. 그쵸? 자, 사고 발생 확률이 지금 여기가 0.1이고 0.2고 보험금이 이렇게 됐을 때, 그럼 보험료라는 것이 결국에는 A 부분하고 B 부분하고 사고 발생 확률이 해가지고 둘이 같아지려면 보험금이 2배가 돼야 되고, 그렇다면 보험료가 2배가 돼야겠죠. 뭔 말인지 이해돼요? 높아집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 이걸 가지고 생각을 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적절한 게 보면 5번 보시면 A와 B에서 보험료가 서로 같아요. 보험료가 같아요. 그럼 A와 B의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은 서로 같다. 자, 보험료가 같으면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이 같다. 간단하게, 너무 간단하게 나오는데? 네. 이렇게 보면 그냥 바로 알 수 있죠? 이해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보험료하고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이 서로 같아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뭔가 차이가 날 것 같잖아요. 그쵸? 자, 지금 보면 사고 발생 확률이 0.1이고, 얘가 0.2예요. 0.1과 0.2 이렇게 됐을 때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이 이거니까 이제 보험금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근데 보험금이 지금 보험료와 보험금이 각각 같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지금 보면은 일단은 보험금이 같다라고 친다면 A보다 B가 지금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이 2배가 더 커져야 돼요. 0.1에서 0.2 2배잖아. 그쵸? 이해됐어요? 자, 여기가 2배가 지금 B가 지금 현재 A보다 사고 발생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금 이게 같아지려면 보험금의 지급이 더 적어야 되고, 그래야 같아지죠? 또는 그러니까 2배가 2분의 1이 되거나 여기가, 아니면 얘가 2배가 되거나 이래야 같아지는 거야. 그쵸? 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여기는 2개가 같아지려면 2분의 1이 되거나 아니면 여기가 2배가 되거나 그랬을 때 얘가 0.2가 되고 얘가 그 2배가 됐을 때는 0.2, 0.2 같고 얘가 2분의 1이 되면 0.1, 0.1로 같아지는 거죠. 그쵸? 그래서 보험금에 대한 차등이 생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만약에 같다면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은 일단 무조건 같기 때문에 이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둘이서 같아요라고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한테 이 부분을 생각하게끔 유도한 거야. 그러면은 뒤에가 달라지니까 보험료도 달라져야 되겠네? 이해됐어요? 그러나 뭐라 그러냐면 보험료는 보험금의 기대값과 일치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가지고 낚이면은 답이 안 나오는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항상 출제는 국어학자가 낸다. 국어학자는 이것만 보는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국어로 설명하는 걸 잘 말하는 거. 그래서 계산을 하지 않더라도 일단은 나와 있는 말이 맞다면 무조건 맞는 말로 그냥 가시면 돼요. 이걸 오류를 만들 수가 없어요. 지문에 나와 있는 말을. 이해됐죠? 그래서 의외로 계산하는 문제가 쉽게 풀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 분?